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우송입니다. 오늘은요, 수박하고 호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구독자님이 주신 건데, 나 이거 누가 줬는지를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에요, 망고 수박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까먹었어. 어딘가 찾아보면은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블랙망고 수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또 뭐냐면 호박인데 지금 다른데 몇 구덩이에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박하고 수박은 덩쿨류는 같은 방법으로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냥 땅바닥으로 기는 방임이나 아니면은 줄을 타게 올라가는 방법 똑같고요. 그래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이 덩쿨류를 사실 때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줄기가 쪼개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겠죠. 왜냐면 모종상에서 사왔을 때 보면 여기가 딱 이렇게 장작 뽀개듯이 아래로 쫙 쪼개진 게 있습니다. 그게 병 걸린 겁니다. 그 쪼김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만약에 있다가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밭 전체가 오염이 돼요. 전염이 되니까 그런 모종은 절대로 사오셔도 안 되고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품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심지도 마십시오. 왜냐면 다음에 내년에 또 연작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덩쿨류 심을 때 이 수박, 오이, 애호박, 그 다음에 참외, 그 다음에 많이 심는 오이, 메론 이런 거 전부 다 참외 다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우선 제가 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심냐면요. 일단 지금 살짝 경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좀 긁습니다. 긁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긁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흙을 이렇게 뺑 돌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렁이 엄청 많네. 이렇게 놓는 이유는 모종을 심고요. 모종을 심고 비가 내리는 것들이 여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모종을 심는 깊이는 얼마만큼이냐? 자 보십시오. 원래 이 떡잎도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죠. 이 떡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떡잎이 이 절간을 잡아주거든요. 모든 작물의 떡잎은. 자 보십시오. 뿌리가 아주 쩔지가 않았죠. 완전히 쩐 거보다 이런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종이 계란판, 요거는. 자 보세요. 이 상태가 됐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십시오. 파는데 심는 깊이는 얼마큼이냐? 따로 걸음을 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상토 있지 않습니까? 포트에 상토가 덮이는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것도 심어놓은 모습이 여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뺑둘레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물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비가 내리면 여기에 많이 가둘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뿌리 근권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다 추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잘 보이나? 요거 무슨 발같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골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디마디아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그러니까 방임 재배했을 때 그냥 땅바닥에 길 때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마디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왜 좋냐면 이게 바로 물관입니다. 물을 땡기는 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조건에서 그 위로 그 유인줄 해가지고 올려서 키우는 것보다 얘들을 땅으로 방임했을 때 닿는 부분에, 이 줄기 부분에 닿는 부분에
이 골간이 형성된 게 물을 빨아 당깁니다. 그러면 가뭄을 덜 탑니다. 가뭄을. 그래서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자 보십시오. 이 떡잎이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떡잎이 나온 부분 여기까지는 뿌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남겼지 않습니까? 남기고 여기가 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깊은 이유는 여기를 북을 주면 이 떡잎까지, 떡잎 있는 데까지 북을 줘서 여기도 뿌리를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덩쿨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심었을 때 뿌리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북을 줘가지고 여기까지 이 선까지 뿌리를 받으면 뿌리량이 많아서 과를 착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상쟁점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순에서 이제 아들순 두세 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수박을 여러 개 달게 되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겨순이 하나 나올 테고 여기서도 겨순이 나오고 마디마디에서 겨순이 나옵니다. 거기서 겨순 두세 개를 키우는 것도 두 개의 인지, 세 개의 인지는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내가 모종을 잘 기른다 하면 세 개를 받아서 기르고 나는 좀 현찮다 하면 그냥 하나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생장점을 딱 찝어주는 겁니다. 여기를 잘라버리면 여기 나온 겨순들로 이제 아들순을 갖고 이제 수박을 달아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그것은 능력에 따라서 겨순 두 개를 길릴지, 세 개를 길릴지, 네 개를 길릴지는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줍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물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모종을 심고 내일 한 번 더 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고요. 모종을 심는 때는 해가 있는 아침, 오전, 또 점심, 저녁 때가 아니고 해가 넘어가 해질녘에 그때 심었을 때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 그것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덩쿨류는 요렇게 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모종을 사오셨을 때 여기 줄이 쪼개지는 쪼김병 꼭 확인하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4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종이 있지 않습니까? 브로콜리입니다. 지난해 제가 브로콜리 키운 거 보셨죠? 그렇게 크게 키우려고 하면요,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어차피 믿져야 본전입니다.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브로콜리 있지 않습니까? 브로콜리를 심을 때 제식거리는 내가 다른 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기를 얼마만큼 키우냐에 따라서 제식거리를 두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cm 이상, 어떤 경우는 60cm, 70cm 이렇게 띄웠어요. 왜냐면 조금 크게 키우거든요. 못 믿으시면요, 지난해 보시면 돼요. 자, 브로콜리요, 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살짝 깊게 심으시죠. 보시면 여기 지금 떡잎이 지금 탈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뿌리를 받아낼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깊게 심으면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심어놨죠. 그러면 물을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소입니다. 요소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마늘, 좀 큰 마늘 있지 않습니까? 큰 마늘, 시장에서 큰 마늘 1kg짜리 사면 큰 마늘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좀 못되게 요소를 타십시오. 요소를 물줄에다가 이렇게 줬죠. 지금 제가 보시면요, 이 물조를 통해
물조로에 요소를 탄 겁니다. 탔는데 제가 물을 줄 때 잎에 비료물이 안 닿죠. 이렇게 안 닿게 해야 됩니다. 비료물이 몇 가지 내가 올리면서 이렇게 모종 심고 물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닿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타버려요. 자, 보십시오. 물을 주고 난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보시면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브로콜리는 일단 재배 환경이, 그러니까 양배추도 그렇고 적채 뭐 이런 것들이 서늘한 곳, 그리고 햇빛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햇빛을. 그러나 서늘한데 기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강한 햇살에는 또 못 버텨납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이 지금 천장에 이제 뭐 호박이라든가 열매마라든가 이것들이 반그늘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 조건을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잘 큽니다. 그 대신 브로콜리의 장점이 뭐냐면요, 강한 햇빛을 좋아하지만은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습니다. 6시간 정도만 해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을 본다 이렇게, 아니면 베란다에서 길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브로콜리는 햇빛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게 핵심입니다. 햇빛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잎의 크기로 전환시킵니다. 잎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필요로 한 양만큼 잎을 크게 만들어서 햇빛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콜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늘한 곳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좋겠죠. 일단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강한 햇살이라 하면은 그 옥수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를 심어서 그늘 말고 만들어 주는 거, 그것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고 나면요, 요소비를 지금 줬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질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질소를. 그래서 질소비를 지금 주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주냐면요, 초장에, 그러니까 모종 심고 한 달 정도, 그러면 몇 번 정도 필요하냐면요,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지금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소를 모종을 심고 나서 요소비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요소비를 여기다가 놓으십시오. 여기다 놓고 살짝 이렇게 흙으로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정확하게 한 달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브로콜리도 잎을 보고 추비 시점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NPK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얘들은 최소한 수확 전까지 한 20일에서 한 달 사이 한 번씩 꼭 NPK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브로콜리가 작아요. 제가 지난해 길렀던 거는 뭐 거의 뭐 축구공만 했어요. 그보다 더 큰 놈도 있었고요. 그렇게 기르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장에 질소비를 강하게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NPK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주면 또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약하게 해서 2-3번 주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한다? NPK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덩이를 만든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요소비료나 복합비료를 주고 나서 여기를 살짝, 요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뿌리를 발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적당한 사이즈를 키우면은 애들이 그냥 모종이 브로콜리를 달고 있을 때 넘어가지 않는데, 제가 지난해 같이 키우면은 잘못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최대한 받고, 그리고 모종을 심을 때는 항상 어떤 모종이든 간에 반듯하게, 그리고 잎에 흙이 닿지 않게끔, 비온 뒤 빗물에 튀긴 이 흙들이 이쪽에 덜렁덜렁 붙지 않게끔 관리해 주는 것도 모종을 심고 난 후에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브로콜리 농사, 그리고 양배추 농사, 적채 농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잎을 보고 추비하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